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커피 좋아하시나요? 요즘은 밥값으로 지출하는 비용보다 커피값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더 큰 시대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커피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은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요,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요, 405잔으로요, 세계적인 수준이죠. 이것은 미국과 비교해 보시면요, 아실 수 있는데요. 미국은 1인당 318잔으로요, 우리나라보다 한참 낮은 것을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에 대한 사랑이 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정도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요, 매일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셨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어린아이는 물론이고요, 신생아까지 포함된 숫자이다 보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들을 뺀다고 하면요, 성인 기준 최소 3잔에서 좀 과장하면 5잔 정도를 매일 마신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저는 커피를 즐기는 편이 아니라서 한 달에 한 잔 정도 마시는 편입니다만, 저같이 커피를 즐기지 않으시는 분들도 요즘은요, 많다 보니까 실제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요, 하루에 7잔에서 8잔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말이죠. 이제는 직장에서 커피는요,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아침에 잠을 깨기 위해서 한 잔, 점심을 먹고 직장 동료들과 커피를 들고 회사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직장인들의 점심 문화가 되었죠. 퇴근 후에 친구들을 만나 한 잔, 하루에 3잔은 기본으로 해치울 때가 많죠. 날이 더운 여름철에는요, 시원한 아이스 커피에 더욱 손이 가서요, 물 대신 커피를 벌컥벌컥 들이키기도 하는데요. 커피, 이렇게 많이 마셔도 되는 걸까요? 커피에 대한 이야기는요, 저도 여러 번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었는데요. 커피가 건강에 좋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요. 커피가 몸에 나쁘다,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요, 비단 커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식품은 다 좋은 부분이 있고요, 나쁜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자신에게 맞는 식품을 적절할 때 적절한 양만큼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커피를 마시면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커피의 문제는 카페인과 연관이 아주 깊은데요. 이 카페인은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커피를 약처럼 활용하는데요. 기분이 좀 다운되어 있을 때나 아니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는요, 카페인을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커피는요, 우리 몸이 피로하게 되면 뇌에 아데노신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요, 정신을 맑게 해주는 각성 효과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카페인이요, 아데노신을 억제시켰기 때문에 아데노신이 하던 일인 혈관을 압박하여서 혈압을 조절하던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확장되어져서 뇌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맥박이 빨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두통과 구역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각성작용 때문에 카페인을 점점 더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피로를 풀겠다고 해서 카페인을 너무 과다하게 마시게 되면요, 몸이 과잉 흥분 상태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더 피로해지기 때문에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피로가 심하신 날에는요, 커피를 마실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수면을 취하신다거나 적절한 당분과 비타민이 있는 과일을 드시거나 커피 대신에 식초 음료를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피로하신 분들은요, 커피를 드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분들은요,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카페인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혈압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병이 있으신 분의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페인 과다 섭취 시 뇌출혈이라든지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요, 혈압이 낮으신 분의 경우라면요, 일시적으로나마 혈압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 낮아서 어지러울 때는요, 커피를 한 잔 드시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가 필요하신 분은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커피는 위산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요. 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위염이나 위 궤양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증상은요, 속쓰림일 것입니다. 위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위에 좋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커피를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염이 심해지면 위 궤양으로 진행되게 되고요. 위 궤양이 반복되다 보면 위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과식을 했다면 소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화제가 필요할 때는요, 믹스 커피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커피를 주의하셔야 될 분은요, 뼈가 약하거나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입니다. 커피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여서요,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칼슘은 원래가 흡수가 잘 안 되는데 거기에 커피까지 마시게 되면요, 더더욱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에 골연화증이나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다르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의 경우라면요, 반대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석의 주 성분이 칼슘이기 때문이죠. 커피는요, 이뇨작용도 있기 때문에 작은 결석의 경우에는요,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당연히 불면증이 있으신 분인데요. 우리가 잠을 자려고 할 때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커피는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요, 각성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각성효과가 불면증에 나타난다면요, 최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면증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커피는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임산부도 커피는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임산부도 하루에 한두 잔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저도 그렇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는 제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커피는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에 하나가 나의 경우가 된다면 그건 100%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임산부께도 커피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카페인에 유난히 민감하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아마도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방법으로는요, 자신이 마시는 커피나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잘 살펴서 하루에 400mg을 넘지 않도록 의식하면서 마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커피는요, 물이 아닙니다. 이뇨작용도 있기 때문에 갈증이 난다면 커피나 다른 음료 대신에 꼭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과 이병욱 교수님께서는요, 카페인에 반응하는 정도는 개인의 체질과 식생활에 따라 다르지만요, 보통 250mg 이상의 카페인을 복용할 경우에는요, 불면이라든지 부정맥, 위장장애, 호흡곤란, 근육 연축 등의 카페인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요, 하루에 1000ml 이상 다량 복용 시에는요, 언어사고장애, 탈진, 이명이라든지 환시 등이 나타나고요, 심한 경우 호흡마비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엇이든요, 과유불급이라고 과하면 부족함만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도움이 좀 되셨나요? 커피를 주의하셔야 될 분들께는 아마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